자, 수박을 뇌수분시킬 때 발생하는 현상은 수박 종자는요, 이제 잡종광색 육종법, 이제 자가불합성을 채취하실 때 이거는 인공교배를 이용해서 채취하시는 그런 작물이거든요. 그때 뇌수분, 꽃봉오리 수분 상태로 이용을 하면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이제 어색하실 텐데 꽃봉오리 수분하는 거는 자가불합성 식물, 자가불합성 작물 종자, 배춧가 식물들을 이제 우리가 뇌수분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인공교배, 인위적으로 이제 꽃가루를 수박꽃이 활짝 폈을 때 그때 암술머리에 묻혀주는 작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31번에 3번이 답입니다. 32번, 1대 잡종 종자의 생산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게 1번 우열의 법칙이에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 먼저 기억하시나요? 분리의 법칙,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대 잡종은요, 여러분이 두 가지 작물을 이제 교배했을 때 이거에서 이제 약간 우성도 있고 열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성인 부분이 나와서 이용하는 게 이제 F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1 1대 잡종 종자 헤테로시스. 네, 답은 1번입니다. 33번 암술에 속하는 부분은 꽃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꽃의 구조는 암술, 수술, 꽃받침, 꽃잎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암술에는 씨방, 같은 말로 자방이죠. 화주, 암술대, 주두, 암술머리 이렇게 있습니다. 수술은요. 약, 같은 말로 꽃가루, 화사, 수술대, 그리고 꽃받침, 꽃잎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답은 33번에 4번 씨방 자방입니다. 이 수술에서 이제 화사, 암술에서 화주, 이 화주, 화사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다른 건 쉽게 외우실 것 같아요. 34번. 우리나라의 맹류의 육종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맹류, 보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맹류는요, 초다수성, 수량이 많고, 그 다음에 청해 사료용. 청해라는 거는 풀을 때 채취해가지고, 풀을 때 예추해서 잘라가지고 사료를 이용하는 품종. 그리고 조숙, 빨리 숙성돼서 양질의 품종을 이용하는 게 우리나라 맹류의 목표예요. 자, 우리 맹류를 언제 파종하는지 아세요? 가을이나 이제 초겨울쯤에 파종을 해서 이제 봄이나 그때 여름쯤에 우리가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름은 어떤 시기인가요? 강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숙성된 빨리 채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채취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거둬요. 왜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요. 4번에 틀렸습니다. 직파재배 적응성 품종. 뭐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직파재배는요, 우리나라 벼에서 최근에 많이 이제 개발되고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육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직파. 직접 논에다가 재배하는 그런 재배법이고요. 직파 이제 이용되는 그런 농기계도 따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로 이용하셔야 돼요. 35번. 작물육종의 전망으로 알맞은 것은 4번입니다. 신품종 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런 작물들을 지적재산권에 등록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겠죠. 36번입니다. 적색, 이제 빨간색이죠. 그리고 백색, 흰색이죠. 이거를 교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F1은 이제 분홍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F2는 적색 1, 그다음에 분홍색 2, 이제 백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다음 중에 어디에 속하냐? 바로 불완전 우성에 속합니다. 불완전 우성이란 F1의 분홍색을 자가수분시키면 F2의 분리비가 1대 2대 1로 나온다. 이게 이제 불완전 우성에 대한 예시예요. 요거는 요 책 교재 앞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거 부분 참고해 주세요. 37번 1대 잡종 품종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대 잡종 종자는요 농가에서 자가 채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1대 잡종 종자를 사셔가지고 이제 채종하신 거를 교배 계속 이제 자가 수정하셔가지고 이제 키우시는데 아마 거의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번 사셔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1대 답종 품종은요, 생산성이 높고 품질, 형질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내병성이 우수합니다. 38번 상동 염색체의 상동 부분에 있는 두 유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상동 모양과 이제 크기가 똑같은 그런 유전자 상동 같다는 거죠. 그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38번의 개념까지 좀 알아두세요. 39번 품종 교체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품종을 왜 바꾸게 될까요? 이런 건 재배 방식이 변화가 되거나 병해충이 발생가 됐을 때 그 병해충의 강한 품종을 이제 선택하거나 또 농업용 간척지를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염성인 품종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 1번이 제일 틀린 얘기입니다. 40번이요. 한 개의 생식 핵으로부터 몇 개의 웅핵이 생성되는가? 이거는 이제 작물의 번식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웅핵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의 생식핵. 그 화분이 이제 분화가 돼요. 그럴 때 생식핵과 화분 간핵으로 분화가 되는데 이 생식핵이 이제 분화가 돼서 이제 정핵으로 됩니다. 화분 간핵은 자체가 이 정액이 나가는 길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생식핵이 두 개의 정핵이 같은 말로 웅핵이 된다는 거죠. 웅핵과 정핵은 같은 용어입니다. 40번의 답은 1번이에요. 41번 광합성의 효과적인 빛으로 가장 나열된 것은 답은 2번이죠. 청색광과 적색광. 더 효과적인 거 둘 중에 골라라. 그럼 적색광이 가장 유효합니다. 청색광은요, 이제 굴광성에 또 유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세요. 전분종자로 작물로 나열된 것은 작물의 그 이 종자마다 성분이 함량이 조금씩 틀려요. 전분이라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 생각하셔서 벼, 보리, 조, 옥수수 요게 이제 전분 종자입니다. 답은 1번이죠. 43번 다음 그림은 고구마 싹을 심는 방법이에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우리가 고구마를 굉장히 심거든요. 고구마 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심는 게 아니라 고구마는 고구마 싹을 길러서 고구마 순을 이제 뿌리는 없어요. 그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심습니다. 그때 토양이 건조하지 않고 싹이 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심는 것이 좋은가? 보통 제일 많이 심는 게 이런 거예요. 수평 심기. 수평 심기를 가장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심는 그 도구가 있어요.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길게 생긴 도구가 있는데 한 1,000원에서 1,5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뾰족한 거를 고구마 순 중간에 딱 눌러가지고 옆으로 푹 찌르면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도 좀 잘 자라는 편인데 고구마 심고 나서 이제 비 오면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고구마 가장 재배하기 쉬운 작물 중에 하나니까요.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24cm 이제 이거는 이제 주간거리를 24cm라고 하고 조간거리를 20cm 간격으로 모를 심었을 때 1제곱미터당 포기수는 자 이게 1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센티미터고 이거를 이제 단위를 해주셔야 돼요. 1미터는 몇 센치죠? 100cm죠. 100cm 그러니까 24cm는요 0.24 cm고요. 0.24m고요. 그 다음에 20cm는 0.2 이제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하게 되면은 0.048이 나와요. 0.048. 그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m 곱하기 1m니까 1로 나눠주는 거예요. 1 나누 1에다가 0.048. 그래서 답은 약 20개입니다. 왜 1로 해주냐? 여기 이제 면적이 1 곱하기 1, 그러면 여기 전체가 1제곱미터잖아요. 여기서 이제 24cm, 여기는 24cm, 그리고 조간 간격이 이제 20cm, 이 정도를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식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간격 나오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미터로 변환해서 미터로 변환한 다음에 곱해 주셔야 돼요. 곱해준 값을 1로 그 전체 그 기준된 그 기준에다가 나눠주시는 거예요. 45번 너무 쉬운 문제예요. 세계 3대 식량 작물 바로 이제 옥수수, 밀, 벼. 우리나라는 이제 벼를 많이 하시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6번.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이 이제 틀렸죠. 인간이 개량한 작물은 불량 환경이 더 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량한 것은요, 특수하게 이용되는 부위만 발달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단일된 그 품종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한 환경이 왔을 때 조금 위험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번에 틀렸고요. 1번 볼게요. 2번에 틀렸습니다. 자, 1번. 현재 재배되는 작물은 개량화해서 기형화된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기형화 식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작물의 재배는 인간의 안정화된 생활과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은 작물의 기원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인류의 운명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 아세요? 보통 이제 강이 있는 근처에 우리가 물이 있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의 기원지들은 보통 물과 이제 연관된 주변이 많습니다. 46번의 답은 2번이 틀렸어요. 자, 47번. 이제 과수의 분류입니다. 과수의 분류. 과수의 분류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동작인 행사 필답형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핵과류에 속하는 것은 가운데 이제 먹을 때 핵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자, 오이는요, 과실이 아니에요. 오이는 과체류입니다. 자,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도 이제 과체류인 거죠. 감은요, 준인과류예요. 그래서 감, 여기에 지금 밀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인과류에 속하는 거는 사과배, 모가, 비파. 준인과류에는 감, 이제 레몬, 라임, 유자, 탱자, 한라봉. 핵과류는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대추, 매실. 장과류는 주렁주렁 달리는 거 있죠. 포도, 무화과, 석류, 나무,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가 있습니다. 각과류는 밤, 호두, 개암, 은행, 아몬드가 있죠. 이거는 이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과류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준인과류 외우고 이렇게 자기한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성공 경험을 좀 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다 외웁니까?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 48번입니다. 벼가 저온에 의해서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시기, 벼가 재배하는 시기, 기간, 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책에 보면 단계가 잘 나와 있는데, 가장 심하게 피해를 받는 게 바로 감수분열기 수인기예요. 코 피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번의 답은 이 감수분열기의 4번입니다. 가장 피해가 심해요. 꽃이 필 때 저온이 오면, 그리고 수분 수정할 때 저온이 오면 굉장히 큰 피해가 생기죠. 열매가 생기지도 않고 이게 바로 냉해 중에서 장애형 냉해입니다. 자, 우리가 저온, 특히 냉해 피해를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냉해 피해를 첫 번째로 지연형 냉해, 지연된다. 생육기간에 어느 기간에 피해를 받아서 어느 기간에 이제 냉해를 받아서 생육 활동이 좀 늦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장애형, 이 감수분열기, 수인기 이렇게 생식생장기에 뭔가 냉해를 받아서 저온이 발생돼가지고 큰 피해를 미치는 거. 또 병해형 냉해가 있습니다. 병을 받는 거죠. 규소가 부족해서 식물체가 단단하지 못해서 작물체가 병해충에 피해를 받는 냉해인 거죠. 그 세 개입니다. 그 세 개 중에서 지금 48번에 대한 내용은 이 장애형 냉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49번이에요. 식용 감자와 고구마의 저장 온도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감자 고구마는요, 우리나라 식량작물 중에 하나예요.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재배되기도 하죠. 그때 감자를 저장하는 온도, 그리고 저장하기 전에 큐어링, 치유라고 합니다. 큐어. 치유할 때 온도가, 습도가 있어요. 특히 큐어링 할 때 온도, 습도, 그 기간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본저장에서는 이제 장기간 저장할 때 그 온도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수확하는 기간에 고구마를 팔게 되면 신선하겠지만 가격이 폭락되기 때문에 저온 창고를 가지셔서 고구마를 장기간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이 큐어링 온도와 본저장 온도, 습도를 맞추셔야 돼요. 답은 49번에 2번이에요. 감자는 1에서 4도로 보관하셔야 되고 고구마는 12도에서 5도로 보관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50번이에요. 벼의 생육 과정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벼의 일생은 조생종은 이제 120만 일만에 키우는 것도 있고 사실 쉽진 않죠. 180일 만생종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배 기간이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좀 폭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가 발화부터 이제 생육하고 출수, 이제 출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등숙하고 성숙하는 이 단계를 보이는데요. 천천히 보고 가자면 육묘하는 시기가 있죠. 육묘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약 한 달 정도, 중묘의 기준으로 약 한 달 정도 걸리고, 이양한다. 이 말 자체를 어려운데, 이양기 기계는 아시죠? 벼의 논에, 이제, 논에다가 모를 심는 기계를 이양한다고 해요. 이양한다는 용어 자체가 벼에서 쓰는 이렇게 용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작물을 심는 용어, 밭작물을 비교하자면, 정식한다라고 하면 조금 비유가 쉬우실 거예요. 논에다 벼를 심는 작업을 이양한다라는 이제 농업 특수 용어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밭에 고구마 심는다, 감자 심는다 이런 것도 정식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순 한글로 얘기하면 아주 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양한다. 그런 거를 이양하는 기계를 이양기라고 하는 거죠. 자, 착근기라는 건요, 이양하고 났어요. 논에다가 벼를 심으셨어요. 그러면은 착 달라붙는 거죠. 그 뿌리가. 그리고 같은 말로 이제 유사한 용어로 활착기라고 합니다. 답은 50번에 1번이에요. 자, 활착을 했어요. 그리고 분월이 발생됩니다. 분월. 이 분월도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용어예요. 농업 용어. 우리가 가지를 친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줄기가 자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벼용어예요. 분월한다. 벼에 그 줄기가 나오고 벼에 가지를 치는 걸 분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월기는 유효분월, 무효분월, 최고분월 이렇게 세 가지 분월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다 치고 나서 유수 형성기, 유수 이게 이제 숫자가 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알이 생길 수 있게 그 여기 안에 이제 감수 분열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중요한 시기죠. 이 유수 형성기, 수인기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벼 전체 순서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50번의 답은 1번 그리고 나머지 요거 등숙기 5단계로 나누거든요. 유호황왕고, 유호황왕고 요 5단계 이것도 아셔야 되고 요 출수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출수기가 사실 출수란 말 자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벼에서만 거의 쓰이는 이제 이 식량작물에서만 쓰이는 용어인데 이 출수란 자체가 벼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잎집에서 나오는 이삭이 출현하는 건데 이제 일반적인 다른 작물과 비유하자면 약간 개화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뭔가 열매가 맺히는 그 첫 번째 시기를 생각하면 출수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 만들었어요. 사람들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50번의 답은 1번입니다. 51번. 옥수수의 형태로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옥수수는요,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럼 맨 위에 수술이 달려있어요. 수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암술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암술. 그래서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수정이 되는 건데, 암수 땡고류가 아니고 암수 한그루예요. 그래서 51번의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옥수수는 자웅 동주. 같은 말로 암수 한그루예요. 하지만 자웅 동주 이화죠. 이화. 다른 꽃이에요. 그래서 암꽃, 수꽃이 따로 있습니다. 수이삭은 줄기 끝에 달리고 암이삭은 줄기의 중간 마디에 달린다는 거. 옥수수 씨앗 색깔은요, 검은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고 점박이 무늬도 있어요. 씨 뿌리는 한 개이고 그 외에 많은 겉뿌리가 달려있다라는 것이고 또 벽과예요, 옥수수가. 한 해 살이 1년만 살고요. 단일성 식물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옥수수는 에너지가 강력하게 필요할 것 같지만 이 낮의 길이는 좀 짧을 때 이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예요. 암꽃과 숫꽃으로 구분되며 타가 수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씨포식물이에요. 별표. 씨포식물이라는 건요. 탄소 4개짜리를 이용하는 거라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뛰어납니다. 생육 온도는 32에서 38도고 숫꽃이 암꽃보다 좀 먼저 펴야 숫꽃에 있는 그 꽃가루가 떨어지겠죠? 51번의 답은 1번이에요. 52번.
벼의 이제 일생 중, 벼의 일생이죠. 일생이에요. 물의 소요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자, 벼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논에서 키우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논,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밭에서 벼를 키우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 중에서 가장 저온에 예민한 이 수인기, 이 인자가요, 잉태했다 할 때 그 이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수인기가 어떤 때죠? 출수에서 5에서 15일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식용작물학 공부하시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수인기 때가 물의 소요량이 가장 필요로 하고 물을 대줘야 이때 갑자기 저온이 왔다. 이때 갑자기 저온이 오면은 우리가 이때 장해형 냉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장해형 냉해. 그럴 때 이제 물이 있으면 수온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저온의 피해를 좀 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때문에 52번에 2번, 1번 수행기 시기일 때는 장해형 냉해에 걸리지 않게끔 좀 물을 좀 이 높이만큼 이제 물을 대줘야겠죠. 물을 넣었다 뺐다는 작업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내년에 벼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뭐물 빼고 이제 하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걱정이 되네요, 벌써부터. 53번이에요. 경종적 병충해 방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경종적이다. 같은 말로 재배적이란 말이에요. 재배적. 여러분들이 병충해를 방지하고 싶어요. 이럴 때 재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병충해를 좀 줄인다. 이랬을 때 돌려짓기를 합니다. 돌려짓기 같은 말로 뭐죠? 윤작이죠? 그리고 파종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잡초가 좀 덜 나고 해충이 좀 덜 있고 이런 시기를 맞춰서 파종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병해충의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해요. 자, 그런데 3번이 가장 틀렸습니다. 동물 방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맞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물리적 혹은 이제 만약 농약을 뿌렸으면 화학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리적 차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동물 방역에 농약을 친다. 그러면 이제 화학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제일 아닌 것은 거리가 먼 것은 53번에 3번입니다. 54번. 벼의 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재현된 쌀을요, 별 껍질을 이제 깎아낸 것을, 겉을 현미라고 해요. 현미. 자, 그리고 정백미는 현미의 무게의 92%고요. 벼의 그 겉에 과실 껍질이죠. 이제 이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과실을 껍져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현이라고 합니다. 재현. 용어가 좀 말이 어려워요.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재현율은 이제 벼의 무게의 70에서 80%, 부피로는 55%여서 이 밑에 내용된 설명을 보셔야 돼요. 재현된 쌀을 현미라고 하고 정백미는 현미의 무게의 92%고 벼의 과피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재현이라고 하고 재현율은 벼 무게의 74에서 80%이며 부피로는 55%입니다. 이 도정하는 것도 도정 잘하는 데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 도정에 대한 얘기 설명도 한 번씩 이 용어 정리해 주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 부분도 이 이론 파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자, 55번입니다. 벼 재배 시 유수 형성기에 두는 걸음은 유수 형성기, 신장기에 있는 시기죠. 유수 형성기. 바로 이제 숲인데요. 이삭걸음을 이삭이 잘 추렁추렁 다리게 유수 형성기 부근에 주는 추비가 바로 이제 숲이 이삭걸음입니다. 이삭걸음. 이것도 사실은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비료 시비. 우리가 비료를요, 땅에 주는 것을 시비라고 하거든요. 시비. 이 다 농업용어라서 낯서실 거예요. 벼나 뭐 작물을 키울 때 크게 우리가 비료를 시비할 때 시비입니다. 시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요. 밑거름과 덧거름을 줍니다. 밑거름 같은 말로 기비예요. 기존에 비료를 준다. 작물 재배 전에 이제 밭에 뿌려주는 비료를 기비 같은 말로 밑거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줄 수 있잖아요. 작물이 자라고 있는 생육 중간에 뭐 연면 시비 한다던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는 비료를 추비
덧거름, 보비라고 합니다. 보충해서 주는 비료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까요? 자, 그런데 이 벼에서는요, 이제 옛날에 덧거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비, 수비, 실비는 덧거름인 거죠. 추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분수실 앞 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좀 편할 거예요. 분수실, 이 비읍 제가 이제 좋아하는 외우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시옷인데 시옷이죠. 그다음에 분수 아야 오요 오요 할 때 수 우가 먼저고 그다음에 실 이가 먼저죠. 분수실 이렇게 외우시면은 덧걸음 순서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분할걸음이 먼저 1등, 그다음에 수비가 뭐죠? 이삿걸음이 2등, 그다음에 알걸음 3등 이렇게 순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걸음을 가장 주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덧걸음인 덧걸음 단계가 분할걸음, 이삿걸음, 알걸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벼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주시는 분 드물어요. 요새는 뭐 단 한 번 비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주면 이제 끝이게 벼 주는 것도 이제 노동력이 이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 사항도 알고 계시고 어쨌든 55번에 유수형성기 이렇게 유수형성기 시기 때 주는 비료는 이삭거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55번의 답은 4번입니다. 56번 산성토양 토양 산성이 됐다. 그럼 pH가 이제 낮다라고 볼 수 있죠. pH가 낮은 이런 토양에서 작물의 적응성이 매우 강한 것들로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산성 토양은요. 우리가 보통 벼, 호밀, 땅콩 이런 작물들이 산성 토양이 강해요. 자, 강한 작물 좀 보고 갈까요? 논벼, 밭벼, 밀, 귀리, 아마, 철쭉, 땅콩. 벼, 밀, 귀리, 아마, 철쭉, 땅콩. 벼, 밀, 귀리, 아마, 철쭉, 땅콩. 약한 거는요, 콩가 작물이 많아요. 그리고 시금치, 사탕무, 유채, 샐러리, 부추, 양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1번 빼고는요, 나머지 이제 호밀 이제 빼고 이제 나머지 이제 보리도 굉장히 문제 잘 나와요. 보리도 나머지 위에 귀리 아마 호밀에 속하는 거 느낌이 들어요. 막 같은 식량작물이니까. 근데 보리가 좀 약한 편이고 양배추도 약하다는 거. 그래서 56번의 답은 1번. 그때그때마다 외우세요. 자신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57번. 장일성 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장일성이라는 거는 기준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되어야 혼눈이 이제 분화가 되는 그런 작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단야식물이에요. 단야식물. 야간이 좀 짧을 때 개화가 촉진되는 식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장일성, 단일성, 중일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답은 지금 57번에 보리. 이런 거 외우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봄에 좀 수확하는 것들 있잖아요. 봄, 여름에 수확하는 것들. 봄, 여름에 수확한다는 의미는 뭐죠? 그때 시기에 장일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단일성 작물들은 가을쯤에 수확하는 거. 가을이 좀 낮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벼, 옥수수 이런 거 다 가을에 우리가 이제 수확하는 작물들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셨을 때 그런 기준으로 외우시고 중일성이라는 건 일정에 관계없는 것 중일성. 그래서 57번 문제도 그때그때 나와주시고 자 57번에 2번 보리는 당일성 식물이라는 거. 벼, 옥수수, 콩은 단일성 식물. 58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배 면적을 차지하는 식물은 가장 많은 작물은 논벼, 이 벼입니다. 자, 59번 육묘 시 주로 발생하는 병은 육묘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종자기능사 취득하시고 육묘업자의 그 길로 가셔도 굉장히 부수익 창출, 서익 창출에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육묘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모잘록병이에요. 일반 묘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육묘할 때 이 부분이 굵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 병이 생겨가지고 이 모가 되게 짤록해지는 거죠. 이게 짤록해지는 거. 좀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짤록해지는 게 모잘록병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 토양, 농기구 이런 데 감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최신 스마트팜 같은 데 보시면 거기에도 철저하게 이제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합니다. 저도 지금 스마트팜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도 매번 뭐 작물을 만질 때마다 라텍스 장갑을 막 하면서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답은 59번에 1번입니다. 60번 가을보리. 가을보리라고 하니까 가을에 파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파 작물이에요. 추파.
추파작물이라는 거는 겨울에 저온을 맞는 거죠. 저온을 맞아서 이제 추나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봄에 씨 뿌리기를 한대요. 그럼 가을에 파종해야 돼서 겨울을 나야 되는 작물인데, 봄에 씨 뿌리기를 한다는 거는 겨울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저온을 맞이하게 해줘야 돼요. 냉장고에 넣는 이런 저온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60번에 1번이에요. 여기까지 그동안 이제 문제를 푸셨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힘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항상 화이팅 외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오늘도 화이팅!